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상가주택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중개수수료는 입니다. 네, 상가주택 관심 많으시죠?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 또 직장인들이 은퇴해서 이런 상가주택 하나 갖고 월세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꿈이자 목표이죠. 자, 오늘은요, 이 상가주택에 관련돼서 이 취득세, 또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이 상가주택을 살 때 중개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가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또 보유할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가주택은요, 이 상가하고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게 어떤 비율로 있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주택.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우리가 점포주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건물 내에 상가, 또 사무실, 또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가보면 점포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LH공사나 지자체에서 이 점포주택 용지를 따로 분양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다가구주택하고 같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는 다가구주택이 있고 1층 내지 2층은 이제 상가가 있는 형태. 또 구도심 내에서도 보면 다세대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 건물의 형태인 다주주택이 상가하고 같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건축물, 주택으로 쓰이는 그 주택 부분이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이런 이제 주택의 형태와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걸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1층은 일반 입점, 소매점, 그 다음에 2층은 사무실, 그 다음에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이 같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점포주택 또는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상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건물에 1층하고 2층이 상가 사무실이고 나머지 위에는 주택입니다. 자, 이럴 때는 상가는 상가대로 취득세를 별도로 내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가하고 또 주택하고 취득세 요율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주택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1.1에서 최대 3.5%까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4.6%입니다. 즉,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는 취득세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1층, 2층은 상가에 대한 취득세율 4.6%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부분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는 상가대로 취득세를 계산하고요, 주택은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산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 중에 나오는 게 재산세가 있잖아요. 자,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것도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상가 부분 또 주택 부분 이제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7월과 9월에 나오게 되는데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이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7월과 9월에 걸쳐서 2회에서 이제 나눠서 나오고요, 상가는 독특하게도 7월에는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고 9월에 나오는 것은 상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7월 달에는 고지서를 두 개를 받게 되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가에 대한 재산세. 또 9월에는 나머지 2분의 1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상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가 있죠.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실 때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없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이제 세금이죠. 비교적 차익이 많이 날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이때 점포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은 주택, 또 상가는 상가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1주택자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 부분이 더 크면 나중에 팔 때 이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죠. 법정의 요율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상가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상가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분이 더 크면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고요. 만약에 상가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자, 이때 상가냐 주택이냐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져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냐 또 전세나 월세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다른데 대체로 뭐 0.4 내지 0.5%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요율이 0.9%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거래할 때, 취득할 때 이 중개수수료가 주택이 상가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주택 부분이 만약 좀 더 크면 중개수수료를 낼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상가주택, 점포주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상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실 때 오늘 내용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불이익을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가주택은 뭐라 그랬죠?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형태를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취득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죠? 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서 각각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을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상가 부분, 건물 부분 10%에 대해서 있고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같거나 더 크면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 부분 따로, 또 상가 부분 따로.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계산하고요. 만약에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고 중개수수료 요율이 결정이 됩니다. 네, 오늘 상가주택, 점포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상가주택 갖고 계신가요? 우리 도시 서민들이 또 우리 직장인들이 은퇴 전에 서울에 이런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 꿈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갖고 시작한다고 하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런 이제 건물을 지금 대출 규제가 있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의 다 이제 전세로 놓고
비교적 적은 금액, 실제로 예를 들면 한 5억짜리를 전부 다 전세를 두고 3억에 매입을 해서 이분이 이거를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이제 월세를 전환해 가는 거죠. 이분이 이제 4년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거의 한 70% 정도를 다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가 한 2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때 되면 다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그때 안 샀으면 은퇴 시점에 살라고 하면 돈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이에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는 이 건물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신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신축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원룸 건물인데 총 들어간 비용은 한 12억 정도인데 제 돈이 들어간 건 한 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은퇴 전에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필요한 정보, 노하우 모두 다 하나씩 공유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